자, 채점들 아마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두시고, 그 다음에 서영이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자자자. 아, 비슷하게 틀렸네. 다 위치 때문에 많이 틀렸네. 위치 때문에.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풀줄게. 이제 하나만 줄래, 저기? 땡큐. 잠깐만. 네, 잘 갔고요. 이제 하나만 줄래.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 좀 의외네요. 난 되게 간단하고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다 의외의 곳에서 많이 틀리세요. 의외의 곳에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이 수식어를 쓸 때 있죠. 수식어. 형용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뭐 이런 애를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식어 위치의 기본은 뭐냐면요. 꾸민 당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 얘네 근처에다 써준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수식어는 어디다 쓴다? 꾸며주는 애들 근처에다 쓴다. 꾸며주는 애 앞에다 쓰든 뒤에다 쓰든. 꾸며주는 애들 앞에다 쓰든 뒤에다 쓰든. 어쨌든 간 얘네 근처에다 쓴다는 게 기본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관계사였어요.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는요.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관계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명사가 수식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사절을 쓰려면 명사 바로 뒤에다가 써야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너가 처음에는 나쁘다고 여겼던 누군가가 자 누군가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어잖아, 그렇지? 근데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지금 요 덩어리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바로 뒤에 요 녀석이 나와야겠죠. 알겠죠? 요런 게 좀 주의점이 됩니다. 여기서 너가 처음에는 나쁘다고 여겼대. 누구를 여겼는데 누구를 즉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써준 겁니다. 누군가가 사람이니까 whom 쓴 거고요. 물론 that으로 써도 되지만 힌트 단어에 보면 whom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onsid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좀 중요한 표현이라 잠깐 배워보자면 이 consider는 일반적으로 오형식으로 많이 써요. 오형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뭐로 여기다, 얘를 뭐뭐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어, consider, 보어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주어, consider, 보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용사 bad의 형태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문장이거든요. 이름이 조세프인 그 관광 가이드는 하고 나왔어. 자, 이름이 이다 조세프니까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거든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고 그 관광 가이드의 이름 했을 때 말이 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로 써야겠죠. 여기에 내가 후라고 줬다고 해서 후 그대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필요시 어용변화 가능 써놨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후주로 써줘야겠죠. 후주로. 자,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이름이 조세프인 그 관광 가이드는 하고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가 주어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주어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자꾸 뒤에다가 쓰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식해주는 애 바로 뒤에다가 쓰는 게 원칙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는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쓰신 것처럼 이 관계사절이 뒤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관계사절은 무조건 이 꾸며주는 명사, 즉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구나. 이걸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한 그 중식당은 정말 좋았다. 자, 그 중식당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수식하는 덩어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 완전한 문장인데, 식당이라는 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 where 쓰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을 식사했다. 저녁 식사를 가졌던 중식당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부수적이고요. 4번. 자, 내가 내 돈을 현명하게 써온 방법이 내 일기장 안에 있다. 역시나 여기서도 방법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니까 주어 바로 뒤에다가 써줘야겠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일단 방법이 주어니까 the way가 나왔단 말이야. 힌트 다음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ow를 안 쓰려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which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the way라는 형태를 how라는 형태를 init로 만약 쓴다면은 init로 쓰는 건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in을요 여기 뒤에다가 쓰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which를 여기다가 쓰고요 in을 여기 뒤에다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주어 목적어고 써왔다 동사 나왔고 현명하게 얘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y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써왔어요 내 돈을 현명하게. 여기서 만약에 y지로 쓰면은요 대참사가 벌어져요. 어떤 참사가 벌어진다? 잘 봐봐. 여기서의 wisely는 부사고 이 부사가 누굴 꾸며주죠?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꾸며주죠. 사용했대. 어떻게 사용했어? 현명하게 사용했다고. 사용했다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ly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ly를 빼면은 여기가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어가 돼버리거든요. 목적격 보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돼야겠죠. 오형식이니까. 그러면 돈이 현명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ise라는 형태로 쓰면 안 되고 wisely 이렇게 ly를 붙여서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볼게요. 너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자, 여러분 전에 우리 관계부사 배울 때 이 관계부사 where라는 녀석이 가장 범용성이 높은 녀석이라고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앞에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도 오지만 꼭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선행사도 나온다고 했었죠. 말 그대로 상황이라는 녀석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re 형태로 쓴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너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주어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나왔고 동사 have to decide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어 something까지 제대로 나오면 되겠죠. 역시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선행사, situation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뒤에다가 써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덩어리를 여기 뒤에다가 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앞에서 나왔던 4번까지와는 다르게 이 5번 문장의 경우에는요 이 덩어리를 사실 여기 뒤에다가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지금 일일이 막 또 알고 내가 알려주고 하는 게 또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똑같은 말. 자, 여기 있는 명사, 이 명사를 수식하는 이 절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을 때는 명사 바로 뒤에다가 써줍니다. 알겠죠? 수식어는 언제나 수식해주는 애 근처에다 쓴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일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뒷내용 그 진도를 보기 전에 앞서서 문제풀이 여러분 해오신 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요. 그리고 우리 전에 그 15-2의 그 뒷부분 한 몇 문장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것도 마저 해야 되니까 일단 문제풀이 먼저 볼게요. 123쪽 펴주세요. 123쪽. 여러분은 하시면서 바로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불러드릴 테니까요. 자, 123쪽 다 피셨어요? 우리가 내용도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자자. 다 피셨으면은요. 독해교재 123쪽.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 122쪽의 내용이 환경을 보호합시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제목이 환경을 보호하자였는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그 광물 채광하는 거였거든요. 채광. 근데 이제 이 채광이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에 대해서 초반 첫 문단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채광을 우리가 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채광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결국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류가 됐든 뭐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런 원자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채광을 하는 것이다. 이 채광 작업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러니까 채광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채광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채광을 하려면 뭔가 개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산성 폐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Another title for the passage. 자, 이 지문에 대한 또 다른 제목이랍니다. 원래 제목은 환경을 보호하자였는데, 자 여기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채광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 B번밖에 안 됩니다. B번밖에. 일단은 채광이라는 녀석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글의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근데 채광이라는 단어가 A에 나왔고 B에 나왔고 C와 D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A나 B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씩 짚어보자면 A는요. 자, 채광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랍니다. 이 글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채광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A는 안 되겠고요. B번 같은 경우는요. cost는 대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benefits는 이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채광의 대가와 이점 두 가지를 다 말했으니까 당연히 B번만 정답이 되겠죠. 언제나 이렇게 제목이나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제목 또는 주제가 글 전체의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채광의 대가와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번만 정답이 가능하겠죠. C를 보자면요. 원자재로서의 광물인데 이거는 일부 내용이죠. 이 원자재로서의 광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광이라는 게 이점을 가져다 준다. 채광의 이점에서도 극히 일부분으로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C도 틀린 거죠. 자, 봐봐요. A번 같은 경우는 아예 소재가 다릅니다. 우리가 본 글의 내용과 아예 다르고요. C는 내용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다 나타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좁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ways to extract valuable minerals. 그래서 가치 있는 광물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광물 추출 방법을 지금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역시나 소재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underlying impact means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밑줄 친 임팩트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임팩트가 어디 나와 있나? 어디냐? 나 왜 못 찾겠냐?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끝에 있어서 못 봤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인간의 활동들처럼 이제 채광이라는 것도요.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죠. 그래서 임팩트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향을 끼치다는 A번밖에 없겠죠. 그렇죠? B는 발달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operate는 이제 운영하는 거겠죠.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tract는 추출하다였죠.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as a problem of mining? 자, 그러니까 채광의 문제점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거랍니다. 자, 채광의 문제점. 일단은 독성이 있는 폐수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B번은 그 광산 주변의 대기 오염이랍니다. 대기 오염 얘기는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정답이고요. C는요. 숲의 파괴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서식지에 손상을 입힌다. 이거는 사실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숲을 파괴했으면 당연히 동물 서식지에 이제 파괴가 일어날 테니까 C와 D 전부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서머리를 보겠습니다.
자, 4번의 서머리를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밑줄 자리, 빈칸 자리에 각각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볼까요? 자, mining is blah blah mineral or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일단 명사가 나와 있고 앞에 is가 나왔으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예요.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ing정이 나오거나 뭐 이런 애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앞에 더가 나와 있고 여기는 elements가 있죠. 더 나왔고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 형용사밖에 없겠죠. 물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ing나 pp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도 똑같네요. The materials니까 여기도 역시나 형용사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ake blah blah life comfortable 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아마 형용사 자리 다 형용사 자리네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with blah blah heavy metals heavy metals가 명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he forest and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죠? 지금 여기 뒤에는 정명구 나왔고 and 있고 forest 숲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명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with 전치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명사 자리겠고요. 그렇죠? 일단 어떤 품사 들어갈지는 다 파악했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채광이라는 거는요 어떤 광물, 광석을 캐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추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하다라는 표현이 extract인데 추출하는 것으로 써야 되니까 ing로 써야겠죠. 분명사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from the planet and getting rid of. 자, 그리고 제거하는 것이랍니다. 그 광물로부터 블라블라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래요. 어떠한 요소를 제거할까? 바로 불순한 요소들이겠죠. 불순물을 제거한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impure가 되겠죠. 형용사로 쓰겠죠. 불순한 요소들. 자, 그다음에 광물 이제 그 광석으로부터 얻은 이제 그 광물은요 are used 사용되는데 as the blah blah materials for many products that make blah blah. 자, 어쨌든 많은 제품에 대한 원자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원자재. 그래서 날 것의 원래의라는 뜻의 raw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했는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어떤 삶입니까? 당연히 현대의 삶이니까 modern lif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딱 순서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채광의 개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채광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however 나왔으니까 이제 채광의 단점이 나오겠죠. 자, 채광의 단점을 보자면 채광이라는 거는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이제 그 또 다른 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것이 pollute soil이니까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물을 오염시킨답니다. 뭘 가지고요? blah blah heavy metals. 헤비 메탈은 중금속이잖아요. 그럼 어떤 중금속이겠습니까? 당연히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겠죠. 그래서 poisonous가 되겠네요. poisonous. 독성이 있는 중금속을 가지고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겠고요. 자, 또한 데미지를 줍니다. 숲과 어디에다가요? 동물, 그 이제 야생 생물을 위한 서식지가 되겠죠. 그래서 habitats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채광이라는 건 must be done 이루어져야만 한답니다. with 뭘 가지고요? care를 가지고요. extreme care를 가지고였죠. 원래 원문에서는요. 한 단어니까 care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쪽에 125, 126을 볼 건데 124가 조금 남았었죠. 그렇죠? 조금 남았었으니까 요거 마저 하고 문제 풀이할게요. 요거 마저 하고. 자,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었어요? However 여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히토류 금속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디 할 차례예요, 여러분? 아니, 세네 문장 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therefore,예요? 두 문장밖에 안 남았었어. 그럼 그냥 하고 끝낼 거예요. 왜 내가 안 끝냈지? 죄송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이것도 어쨌든 어차피 상기해야 되니까 내용을 좀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이 글에서는요 제목이 The Global Race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막 어떤 경쟁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뭐에 대한 경쟁이었냐면 바로 이제 그 히토류 금속에 대한 경쟁인데 우리 책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그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죠. 솔직히 원소기호 모르겠어요. 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이 애들이 다 이제 히토류 금속에 해당되는 녀석들이겠죠. 히토류 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이제 특히 그런 전자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대부분 그 저기 뭐야 어떤 칩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좀 필수 재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어디 한 군데에 몰빵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군데에 이제 퍼져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히토류 금속을 그때 90%라고 했나요?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이런 히토류 금속 이쪽 산업에서 좀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내용이었는데 잠깐 한번 좀 보자면은 여기 이제 demand for부터 잠깐 내용을 좀 복귀해 볼게요. 자, demand for부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히토류 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만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2019년이 되면은요, 세계적인 수요가 무려 149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만큼이나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it may soon be necessary. 자, 여기서 이거 부문 분석 좀 할게요, 제가요. 자, 이은 가주어입니다. 여기 동사 보어죠. 쓰는 부사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요. 됐죠? 근데 이제 진주어가 조금 기니까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해석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면 따라서 곧 필수적일 수도 있답니다. 뭐가요? 네모가로가요. 네모가로가 필수적일 수도 있대. 네모가로가 뭐냐면 dig for야. dig for니까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게 필수적이래. Less concentrated ores of rare earth metal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덜 집중되어 있는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다. 그냥 한 덩어리 묶어야겠네요. 덜 집중되어 있는 요만큼이 히토류 금속이었죠. 그렇죠? 히토류 금속 광석이죠. 자, 덜 집중되어 있는 히토류 금속의 광석을 파는 거니까 채광하는 거겠죠. 마인하는 거겠죠. 그 채광하는 게 필수적일 수도 있답니다.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여러 나라에 이제 퍼져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데 그게 좀 중국에 좀 많이 몰려 있긴 하다. 근데 어쨌든 90% 있다는 90% 이상이 있다 했는데 그럼 약 10% 정도는 어쨌든간 다른 나라에 적절하게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안 팔아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각 나라에서 찾아갖고 뭐 어떻게 채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if the demand for rare earth metals is met. 자, 여기 met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meet이라는 단어가 잘 알다시피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나다 말고요. 이게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충족시키다. meet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meet이 충족시키다 또는 만족시키다, satisf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satisfy. 뭔가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s의 mat이 나왔으니까 수동태죠. 그러면은 충족되는 겁니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if절 먼저 해석해보자면 자, 만약 수요가 어떤 수요가 for rare earth metals니까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아까 전에 그 남은 거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파야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수요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High-tech industries may suffer. 자, 첨단 기술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반도체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아니 원자재가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기술력이 안 맞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내용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숙제로 해오신 문제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What is the past mainly about?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번은요. 아마 A를 정답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자, 정답은 미리 말하면 D예요. 정답은 D예요. 정답은 D인데 혹시 답 A로 하신 분 계세요? 몇몇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한 거예요. A번을 보자면 히토류 금속의 가치라고 나왔어요. 히토류 금속의 가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을 때 히토류 금속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수요가 뭐 부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자면 The high prices of rare earth metals. 히토류 금속의 높은 가격이랍니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가격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C는 The rare earth metals produced by China. 자,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금속. 이것도 역시나 일부 얘기만 나온 거니까 C도 답은 안 되겠죠. D를 보자면 Rise in demand and shrinking supply of rare earth metals 라고 나왔네요. A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게 어찌 보면 D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D를 보면은요. 히토류 금속의 증가하는 수요와 줄어드는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이에요.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 금속 만약에 D가 없었다면 A가 정답 맞아요. D가 만약 없었다면. 근데 A가 왜 정답이 안 되냐면요. 히토류 금속의 가치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오히려 범위가 너무 개괄적, 포괄적이에요. 너무 얘들. 어쨌든 히토류 금속의 가치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치라는 말.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히토류 금속의 가치를 뭘로 잡았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뭔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포괄적인데 이 가치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가 더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value라는 말은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중국이 대부분 많이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D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가치에는 이런 높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부정확한 답이 된 거예요. 알겠죠? 좀 이런 게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Which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빈칸 부분을 봐야겠죠. 빈칸이 여기네요. 하지만 히토류 금속은 블라블라한데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generally 이 일반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랍니다. 자, 여기서 별거 아닌데 하나 알려줄게요. 별건 아닌데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단어 하나. general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general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일반적인이잖아. 일반적인. 근데 이 general이랑 그 normal 있죠. normal도 일반적인이죠. 그렇죠? normal. normal도 뭐 보통의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죠? 근데 normal과 general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이거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노멀 같은 경우는요, 좀 뭐랄까 평범한의 의미에 가까워요. 평범한의 의미에 가깝거든. 근데 제너럴은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뭐랄까 얘는요, 두루두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너럴은 두루두루,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제너럴, 파스티벌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일반적인 병원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병원이란 게 뭐냐?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고 두루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무슨 병원일까?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하나만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치과, 안과, 뭐 정형외과 뭐 이런 특정한 하나만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 이런 느낌이라고 제너럴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우리가 만약에 제너럴 뭐라고 그럴까? 뭐 클리닝이라고 할까요? 제너럴 클리닝? 그냥 클리닝은 청소잖아. 근데 두루두루 하는 청소예요. 그럼 무슨 청소예요? 어디 딱 한 군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다 하는 거야. 대청소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너럴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지만, 그러니까 두루두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기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 집중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널리 이제 그냥 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이제 그 두루두루 집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얻기가 힘들다. 뭐 대충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얻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당연히 1번이 되겠네요.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지 않다네요. 얘는요. 낫이 붙었으니까. 만약 낫이 없다면 A도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찾기에 왜 어렵지 않아요? 온 사방군데 다 퍼져 있는 거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추출하기에 어렵다. 당연히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agile to deal with라고 나왔네요. 자, 이 fragile 혹시 뭔지 알아요? 그 르세라핌 노래도 있잖아요. anti fragile. fragile 뭔지 알아요? 어떤 거? 뭐라고? 맞으면 뭐라고? 맞으면 단단해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맞으면 단단해지는 걸 잠깐만, 그 단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맞으면 단단해지는 걸 뭐라고 하지? 일단은 그 프라질이라는 게 원래는 그 약간 저기 뭐랄까, 아이씨 나도 한글로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뭔가 소멸, 뭔가 없어지고 좀 이런 거와 원래 관련된 단어예요. 원래 프라질. 근데 나도 지금 한글 뜻을 딱 말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프레질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높게 집중되어 있는. 이거 오히려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이제 문장 채우기네요. 한번 가볼까요? China has been selling. 자, 중국은 판매해 오고 있답니다. Less rare earth metals를요. 그러니까 덜 히토류 금속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히토류 금속을 적게 판매한다는 거죠. To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게요. 자, 중국이 왜 그러냐면 원하니까 그런 거죠. 뭘 원하는 겁니까? to 동사 원형을 써야겠네요. 그럼 자기네들이 사용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겠죠. For itself, 자국을 위해서요. 그리고 뭘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environmen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 형식의 요약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스테이터스 나와 있고 이제 프로블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이제 뭐 17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어떤 제품을요?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하이테크라고 하면 되겠죠. 하이테크. 그래서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자, 그리고 blah blah is supplying more than 90% of the global market. 자, 어디가 그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나 중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이래요. 자, 중국이라는 게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줄이다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decrease를 쓰면 되는데 두 단어로 나와 있으니까 cutback을 쓰면 되는데 ease가 나왔으니까 cutting back으로 쓰면 되겠네요. cutting back. 줄이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nternational, 국제적인 블라블라가 for them. 자, 그들에 대한 국제적인 블라블라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자, 수출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로 뭐가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demand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보셔서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demand라는 표현이 항상 for랑 잘 어울려요. for.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수요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for를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results,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덜 블라블라한 광석인데 이거는 좀 쉽죠? concentrated 쓰면 되겠죠? 덜 집약적인 광물이 will have to be extracted. 추출되어야 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덜 집약적인 광석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 안 해버리면은 이제 산업 발달이 안 될 테니까 그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첨단 블라블라가 may have difficulties라고 나와 있죠. 첨단 뭡니까? 당연히 산업이겠죠. 그래서 industries. 첨단 산업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은 우리 뒤에 있는 그 126쪽에 있는 단어 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 쓰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뭐 영역풀이 쪽에 가까운 거라 자, 다시 볼게요. 1번부터. The opposite of common이래요. 자, 일반, 그러니까 흔한 거에 반대. 그럼 뭐예요? 희귀한 거죠. 당연히 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rare가 됩니다. rare. 자, 그다음에 두 번째, the minerals that serve as. 이 serve as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뭐뭐의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blah blah materials for various products. 자, 여기서 원자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는 뭐가 되겠네요. 뭐, 알 것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뭐로 고생하다,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우리가 suffer라고 알고 있는 건데, 자, 이 suffer는 좀 잠깐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suffer 뒤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보통 suffer from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목적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뜻이 약간 달라요, 약간. suffer from을 쓰면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라는 뜻이 돼요. 이런 뜻이 되고요. suffer 뒤에 목적어 나오면요, 뭐뭐를 겪다라는 뜻이 됩니다. 겪다. 근데 주로 이 목적어는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suffer 목적어를 쓰고요. 만약 그냥 일반적인 일, 일반적인 뭔가를 겪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experience를 씁니다. 경험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쓸게요. 우유를 가공하다. 자, 우리가 가공한다는 건 처리하다에 관련된 단어였으니까 process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산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요소를 쓰면 되겠죠? 요소, element. element라는 게 실제로 그래서 요소 말고요, 원소라는 뜻도 있어요. 원소. 우리 원소기호 할 때 그 원소의 뜻도 있습니다. 아니다.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긴 한가 봐요. 이렇게 기억하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부분 볼게요. 석탄을 채굴하다. 자, 채굴하는 거니까 mine 쓰면 되겠죠? mine. 여기서 소유대명사 아니에요. 나의 것 이거 아니야. 채광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철광석의 수요랍니다. 자, 철광석이니까 광석 ore 쓰면 되겠죠. ore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o put something under the ground. 자, 땅 아래에다가 무언가를 두는 거랍니다. 그러면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ury가 됩니다. bury. bury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bury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9번. 수출 시장. 자, 수출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었죠? export가 됩니다. 이거 기억나요? X? X 붙으면은 뭔가 바깥쪽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10번. very useful and important.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답니다. 그럼 가치가 있는 거겠죠? valuable. 이게 되겠습니다. valuable. 근데 요 단어 조금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좀 추가로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쓸 거냐면요. 가치 있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나눠서 할 건데 제가 옆에다가 명단을 쫙 쓸 겁니다. 이 명단은 아직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그 명단에서 어떤 게 가치 있는 거고 어떤 게 가치 없는 걸까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맞추면은 소소한 보상을 드릴게요. 잘 맞춰 보세요. 혁신해세요. 자, 일단 한번 써보자.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쓸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쓸게요. 제가 4개 단어를 썼거든요. 어떤 거는 가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생각할 시간 무려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땡. 자, 보자. 얘부터 볼까? 여기에서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일단 valuable 얘는 잠깐 이렇게 표시해보자. 가치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가치 없는 건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일단 valuable은 방금 전에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치 있는데 해당하겠죠. 이제 얘네가 문제죠. 자, invaluable 얘는 어떨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없는? 가치 없는? 혹시 나는 생각이 다르다. 다 똑같아요? 다 가치 없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없어요? 없어? 가치 없는 으로 체크할게요. 자, valueless. 가치 없는? 없는? 이격 없어요? 자, 없는 으로 체크할게요. priceless. 여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는 priceless가 가치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봐. 손. 다수결로 할게요. 사랑이 한 명? 사랑이 둘, 셋, 넷, 네 명? 네 명이요? 아, 4대 4야,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가 가치 없는이요? 서윤이랑